안녕하세요. 메카니컬 투자 더플슨 후입니다. 오늘은 아하 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토큰 다 아시죠? 업비트 김치 코인이고요. 그 한국인이 많이 물린 코인 목록에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아하 토큰 이렇게 생겼고요. 메모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하 토큰 이게 딱 봐도 D앱이죠. D앱인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플랫폼 체인이 있죠. 그리고 D앱이 있고, 그리고 이 체인 중에서 D앱 피파 체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앱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체인 위에 여러 가지 D앱이 구동되죠. 그래서 플랫폼이란 거 위에서 D앱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띠는데, 그런데 체인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의 D앱만 쓰는 그런 체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앱 체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앱 체인을 만들 수 있게 구조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뭐다? 폴카다. 아니면은 코스모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인기 많은 옵티미즘, 오피스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앱 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 그냥 이런 플랫폼 체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앱 체인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하는 뭐다? 아하는 자 이런데 루니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루니버스가 뭐냐면은 두나무 아시죠? 업비트 그 회사 두나무 산하의 람다 365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만든 체인이 루니버스라는 게 있고요. 이 루니버스가 마치 폴카다 코스모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 루니버스에서의 사이드 체인 그게 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니버스 위에 있는 디앱이 아니라 유니버스에서 개발된 사이드 체인이고, 이 루니버스가 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는 게, 유니버스 사이드 체인은 사용한 만큼 그 사용료를 누구한테 루니버스에 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 자체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때 수수료가 막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월 트래픽을 쭉 모아서 쓴 만큼 루니버스에 딱 돈을 주는 그런 구조고요. TPS가 빨라요. 2000 TPS거든요. 지금 옵티미즘 아비트럼이 뭐 500, 1000 이러고 있으니까 빠른 편이고요. 대신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중앙화된 그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사이드 체인이고, 아하가 그래서 속도 빠르고 저렴하겠죠. 저렴하고 속도 빠르고, 찾아보니까 백서가 다 있더라고요. 139만 명 누적 가입자 수. 그 전에 아하 토큰이 뭐 하는지 알아야죠. 아하, 이겁니다. 아하. 네이버 지식인처럼 지식인인데 돈을 받는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돈을 뭘로 받는다? 아하 토큰으로 받는다. 간단하죠. 이런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사이드 체인이고, 139만 명의 그 1일 트랜잭션 블록 검색해보니까 1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TPS가 아니라 1일에 1000건 정도 트랜잭션 처리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아, 토큰이.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나의 앱만 돌아가는 그 D앱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하게 D앱이라고 할게요. 이게 앱 체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앱으로서는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가입자 수도 뭐 누적이긴 하지만 많다. 그래서 꽤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업비트에 있는 김치가 모두 다 스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김치가 아닌데 스캠인 그런 프로젝트가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수치에서 밝혔다시피 토큰 가치가 높지 않다. 얘는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제로라서 이 아하 토큰으로 수수료로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하 만든 얘들이 수익 일부를 가지고 아하를 소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고 그 월세는 루니버스에 내는 거죠. 월세는 루니버스에 내고, 그러고 아하 토큰 유틸리티 1번 지식인 질문에 답변해준 사람한테 주는 보상이다. 자, 이거는 마치 유니스왑 유동성 제공자한테 주는 보상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하 토큰에 대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죠.
질문 답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는 매도 압력 이런 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료 콘텐츠 열람. 1대1 뭐 질문 상담 서비스 열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막 그렇게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유틸리티는 뭐다? 첫 번째는 수수료, 두 번째는 스테이킹, 세 번째는 부스팅, 보상 부스팅, 작업을 오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토큰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이 스테이킹도 이 앱 중에서도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량으로 락업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면 사실 수수료로 제공도 할 만한데 수수료를 제로로 해버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D앱 서비스들은 경쟁력 때문에 이 수수료 제로 이런 서비스를 또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토큰은 마치 체인링크처럼 돈 주는 용으로만 쓰이고 홀딩해서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그게 없다. 그래서 이 아하가 아무리 잘 돼도 아하가 활발하게 사용자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더 아하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가격이 떨어질 확률도 있겠죠. 물론 매출이 늘어나면은 포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격 방어가 잘 되겠죠. 그래서 파트만 봐도 괜찮은 프로젝트인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고점 대비 지금 이미 원래 기본 20토막 아닙니까? 지금 30토막? 제가 막 좋아하는 코인들도 기본 20토막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하가 지금 이렇게 소각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 앱 체인일 뿐이고 수익은 유니버스로 가고 아하는 질문에 답변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른 플랫폼 체인과 같은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큰은 아무리 프로젝트가 잘 되더라도 코인에 대해서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토큰 개발자분들이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이론상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렇고 당연히 불장 후반에 펌핑을 할 확률이 높고 업비트 비중이 99%인 코인이다. 그냥 봐도 위험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업비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말은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코인이고 국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 이쪽은 전혀 없죠. 대부분 가격 펌핑 차익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오를 확률이 있으면서 그때 잘 팔아야지 못 팔면은 장기간 물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아시고 오르는 순서도 불장 후반이 될 확률이 높다. 왜 그렇습니까? 김치코인이 왜 불장 후반에 오르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한국 시장 자체의 성격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시장은 그 코인을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다 그냥 가격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비중이 큰 코인들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코인 거래를 많이 해줘야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그렇게 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뉴스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뉴스에 뜰 때는 다 이미 거의 끝장났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불장 후반 가서 오르고 그 전에 미국 같은 블록체인의 가장 주류 국가에서 이런 걸 잘 안 쓰죠. 잘 안 쓰니까 불장이 아닐 때는 그냥 잠잠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코인은 국내 투자자가 하고 국내 투자자들 다수는 코인 시장에 불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불장 후반에 오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토큰 사용자가 많지만 토큰 자체가 사용자가 많아도 막 그렇게 오르는 구조가 구조적으로 잘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이죠. 네, 거의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는 느낌인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토큰 139만 명의 누적 사용자
그래도 투자 가치는 낮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이제 말씀한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